어떤 회로가 주어졌어요. 이게 피드백 회로도 좋고 피드백 안 된 회로도 좋고 하여튼 어떤 회로가 주어졌으면은 그 회로에 입력 VI가 들어가서 출력 V0가 나오는데 이때 V0하고 VI의 B를 갖다가 우리는 TS라고 두고 얘를 갖다가 전달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회로의 전달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 전달 함수를 구하게 되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L과 C가 있기 때문에 S의 함수가 되고요. 그 S의 함수를 갖다가 표기하면 분수꼴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모를 갖다가 DS라고 두고 분자를 NS라고 두는 그러한 분수꼴로 나타내는 그러한 케이스고 이때 NS의 차수와 DS의 차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NS의 차수가 DS의 차수보다는 높을 수가 없다. 전자회로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회로 이론에서도 간간히 나옵니다. 그랬을 때 NS가 제로 되는 걸 우리는 0점이라 그러고 분모인 DS가 제로 되는 점을 갖다가 폴점이라 그러는데 이 폴점이 사실은 이 회로를 특성을 좌우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가 제로 되는 폴 포인트를 갖다가 S 플레인에다가 그리면은 대략적으로 한 5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의 영역에 제로가 있는데 실수축을 시그마라고 두고요. 허수축을 갖다가 J오메가 축으로 둔다면 실수축의 음의 영역에 실수축 위에, 축상 위에 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는 음인데 허수가 존재하는 켈러벽소수로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수부가 없고 허수부만 존재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양인 케이스가 있는데 시그마가 양이고 복소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양이면서 그냥 실수로 존재하는 경우 여러 5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든지 이 5가지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이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S를 갖다가 폴점의 포인트를 갖다가 표시할 때 어떤 실수부의 크기와 허수부의 크기로 나눠졌는데 이때 시그마 제로가 음이고 오메가 제로가 제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축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여기에 나오는 이 S 도메인에서는 VI와 V0T가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VI가 스텝 펑션이 들어갔을 때 출력 전화 V0는 다른 걸 다 필요하고 이와 같이 E의 시그마 제로 T라는 함수로 비례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항이 나온다는 거죠. 이 항은 시간 시그마 제로가 음이기 때문에 T가 굉장히 커지면은 그 값 자체가 제로가 돼서 사라져. 사라지니까 얘네들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이 회로 자체가 안정하다. 어떤 게 무한대의 값으로 가지가 않으니까 안정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시그마 제로가 제로이면서 오메가 제로도 제로가 아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컬레 복소수로 존재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컬레 복소수로 존재하게 되면은 V0T는 지수함수로 E의 시그마 제로 T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컬레 복소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라는 두 개의 항에 의해서 코사인 함수로 바뀐다. 코사인 또는 사인 함수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라는 이와 같은 항이 하나 생겨서 회로가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앰플리튜드가 시간에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겁니다. 시스템이 안정되는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보니까 이 S 플레인을 딱 J 오메가 축으로 나눴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는 건데 왼쪽에 있을 때 폴들이 왼쪽에 존재할 때는 시스템이 안정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전달함수 TS를 구해서 그 TS의 폴점을 구했는데 그 폴점을 구해서 찍어보니까 모두가 다 왼쪽에만 있더라. 그러면은 이 TS를 만드는 이 회로는 안정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그마 제로는 제로이면서 오메가 제로가 제로가 아닌 케이스는 바로 J 오메가 축상에 폴점이 존재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J 오메가 제로에도 하나 있고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에도 나오면은 그걸 0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와 같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로 오실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앰플리튜드는 변화가 없어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일정한 값을 갖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오실레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성분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뭡니까? 나중에 가면 공진이죠. 그쵸? 오메가 제로에서 공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공진까지도 우리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른쪽에 시그마 제로가 오면은 포지티브입니다. 양의 값을 가지면서 오메가 제로는 제로다. 그러면 이 폴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수 축상이 있으면서 그 실수 값이 양인 케이스니까 V0T는 얘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시그마 제로 T인데 이번에는 시그마 제로가 양이기 때문에 T가 증가하면 그 값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쭉 흘러가면 계속해서 앰플리튜드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발산을 하게 됩니다. 수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그마 제로가 양인데 오메가 제로가 아닌 케이스, 우측에 있으면서 공액복수, 켤레복소수로 존재하는 이와 같은 케이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의 시그마 제로 T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인데 여기서 시그마가 양이기 때문에 시그마 제로가 양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 값이 커집니다. 그리고 앰플리튜드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하면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케이스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언스테이블한 회로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잘 안 일어나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앰플리튜드는 증가하는. 그럼 영원히 증가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로를 꾸미게 되면은 최고로 가해주는 어떤 VCC라는 전압이 있고 DC로 VE라는 전압이 있는데 이 TS의 출력 전압은 최고 VCC를 넘어갈 수가 없고 VE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VCC와 VE 사이에 움직이는데 그럼 쭉 함수를 구해보면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VCC까지는 증가하더라도 VCC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쭉 이렇게 그와 같은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CC와 VE 사이를 오실레이션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작을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증가해서 VCC와 VE를 만족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 그 값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데 VCC가 여기 있어. VE에도.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증가하다가 여기 잘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VCC와 VE 사이를 사인웨이브로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얘가 증가하면서 쭉 가는데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는 이렇게 잘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VCC 이상 뭔가니까 그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이 5가지 케이스 중에 왼쪽에 폴이 있을 때는 시스템이 스테이블 하더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어떠한 케이스든지 발산을 하게 돼 있어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J-오메가 축상에 존재하게 되면은 앰플리튜드가 증가는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오실레이터가 된다. 그 오실레이터가 될 때의 주파수는 J-오메가 축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실레이터를 만들 때는 폴점을 J-오메가 축상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그 회로는 오실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회로의 안정성 조사는 어떤 전달 함수 TS의 폴점의 위치가 한 개라도 우측 반프레인에 존재하면 언스테이블. 모든 폴이 다 좌측 반프레인에 존재하면 스테이블. 그럼 지금부터 피드백을 그런 회로에 폴점이 과연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판단하고자 하는 거예요.